자, 이번에는요, 공수처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어제 이제 국무회의에서 의결이 됐고요, 시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여러 가지 얘기 좀 했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문 대통령, 공수처 설치됐다면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공수처 얘기를 하면서 박근혜 정부 당시의 국정농단을 거론한 겁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권력기관 개혁 핵심은 공수처다. 그래서 이거는 추미애 장관에게 지금 힘을 실어준 거 아니냐 이렇게 또 해석이 돼 있고요. 어떻게 공수처를 독재와 연결시키는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이렇게 또 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럼요.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이야기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도 지난 대선뿐 아니라 2012년 대선에서도 공수처를 공약했습니다. 그때라도 공수처가 설치되었더라면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은 없었을지 모릅니다. 안타까운 역사였습니다. 공수처는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수단으로도 의미가 큽니다. 검찰은 그동안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스스로의 잘못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고 책임을 물을 길도 없는 성적이 되어 왔다는 국민의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검찰의 내부 비리와 잘못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런 장치가 전혀 없었습니다. 어떤 기관도 국민 위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검찰이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의해 민주적 통제를 받게 된다면 무소불위의 권력이란 비판에서 벗어나 더욱 건강하고 신뢰받는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공수처 출범의 어떤 의미, 그중에 하나로 무소불위 검찰 견제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요, 박근혜 정부 당시의 국정농단을 이야기했습니다. 공수처가 진즉에 있었더라면 하면서 말이죠. 자, 박근혜 정부를 언급한 이유가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 내용 좀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박수현 전 대변인께서는 그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세요? 여러 가지 포석과 감회가 실려 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검찰 개혁이 필요한 시대적 그 소명을 다시 한번 강조한 말씀이고 예. 그 방법으로 공수처를 출범시켰다라고 하는 공수처 출범의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계시고 예. 이 모든 검찰 개혁과 공수처 출범의 모든 이익은 어떤 정권이나 정부가 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지금까지 핍박받아왔던 국민이 보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술접대 어떤 그 진술 이것이 검사 술접대가 있었음이 드러났습니다. 윤석열 총장은 검사 술접대가 사실로 드러나면 사과하겠다고 했지만 지금 자신의 절차적 부당성에 대해서는 저항하지만 그 국민에 대해서는 사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없었다고 주장한 검사 3명은 뻔뻔스럽게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검찰이 독립성을 주장하면서 독립된 권력을 가지고 중립성을 훼손하는 그러한 어떤 검찰의 역사였고 그 피해자는 국민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예. 이런 검찰 개혁에 말로는 동의하면서 실제로는 동참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세력들에 대해서 역사적 책임을 준엄하게 묻고 이제 앞으로 미래에 동참하자라고 하는 그러한 호소가 함께 담겨 있는 말씀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역사의 책임을 좀 묻고 있는 거다. 그리고 미래에 동참하자 이런 것까지 좀 같이 깔려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과거 얘기를 좀 꺼낸 거다. 이런 해석이었고요. 김병민 교수께서는 뭐라고 쓰신 겁니까? 만병통치약게 쓰셨어요. 현 정부의 만병통치약이 있었죠. 공제 몰릴 때마다 꺼냈던 모든 것들은 다 전 정부 탓으로 돌립니다. 최근에 있었던 부동산 문제까지도 결국은 전 정부 탓으로 돌리게 되는데 우리가 보통 저잣거리에서 또 싸움하다가 마지막에 밀리게 되면 너 나이가 몇이야? 이렇게 나가는 것처럼 지금 논리가 빈약했고 더 이상 얘기하기 어려운 지경이 오게 되면
끄집어내게 되는 게 국정농단 그리고 전직 대통령의 탄핵 등에 대한 언급을 끄집어내게 되죠. 그런데 제가 여기에 대한 약효가 끝났다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건 약효가 끝났다. 예, 전직 대통령에 관련된 문제들을 얘기하면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고 새 정부가 출범했다면 그런 국민에게 과오를 범했던 부분들을 이 정부는 극복하고 넘어가서 새로운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예. 과거 정부에 있었던 것보다 훨씬 못한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요. 저는 대통령이 얘기했던 저 문장이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공수처가 설치됐다면 국정농단은 없었을 것이다. 예. 공수처가 설치됐다면 그 공수처가 현재 문재인 정권이 말하는 공수처는 정치적 중립이 보장되지 않은 공수처가 지금 출범을 위기에 놓여 있고요. 그런 공수처가 박근혜 정부에 있었더라면 검찰 조직 여기에 대해서 비판하는 야당 등에 대해서 얼마든지 무소불위 공수처가 힘을 휘두르게 된다면 국정농단이 발생하더라도 세상에 드러날 재간이 없는 겁니다. 이런 비판의 여지를 받을 수 있는 언급을 끄집어내면서도 결국 다시 한번 전 정부의 길을 끄집어내는 건 예. 그만큼 논리가 빈약하고 더 이상 끄집어낼 수 있는 얘기들이 마땅치 않은 것이 아니냐 이런 반증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시 해석이 완전히 갈렸습니다. 지금 역사와 미래, 여기는 만병통치약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분석이요. 공수처와 관련된 내용도 하나 더 있습니다. 보시죠. 권력기관 견제 일모 전진했다. 일단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그런데요. 정치적 중립성 이것은 과연 이렇게 됩니다. 후퇴 우려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부분과 뒷부분에 약간의 긍정평가 여기는 약간 문제점에 대한 이 제기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내용 좀 더 보겠습니다. 전문가들 평가하면서 이렇게 좀 분석이 돼 있어요. 검, 경, 국정원 권한 분산했지만 공수처가 검찰, 경찰의 옥상옥이다. 검찰, 경찰 위에서 또 뭔가 다른 어떤 권력기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뜻으로 보입니다. 정권 입맛 따라 처장 임명 가능하다. 근데 중립성에 대한 문제 제기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검찰 축소로 상대적으로 커진 경찰 과연 잘 할까요?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자, 내용이 좀 여러 가지인데 요 중립성 부분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최영호 고문님, 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아니 지금 검찰이 그동안 무소불위의 권한을 갖고서 이제 자기 스스로의 잘못된 책임을 안 지고 해서 공수처가 나왔다. 그렇지만 공수처에 대해서 똑같은 주어를 공수처로 넣으면은 사실 공수처는 누가 스스로 잘못을 하고 견제와 균형을 맞춰주는 공수처에 대한 민주적인 통제는 어디가 있죠? 원칙적으로 보면 공수처 만약에 그 검사나 무슨 처장에 문제가 생기면 또 검찰이 또 수사나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란성 쌍둥이다 이거죠. 이게 그렇다면 진짜로 최소한의 이 견제적 장치였던 비토권마저도 요번에 지금 없어진 상태. 그러니까 법안 처리 과정을 또 말씀하시네요.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정치적 중립성은 지금 후퇴가 돼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이제 기대할 거는 나라의 지도자가 진짜 공수처를 정치적 중립성을 갖고 할 사람이 들어가도록 해주는 그 방법밖에 없는데, 근데 우리 지금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것은 2개월 정직을 먹는 검찰총장이 눈앞에 있다 이거죠. 이랬을 때 이런 것들이 진짜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민주적 통제, 공수처 출범 다 박수를 치지만 그 뒤에 나오는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굉장히 손상이 돼 있는 이런 상태에 대한 대통령으로서의 이 앞길에 대한 방향성을 한 번은 꼭 짚어주셔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조대진 변호사는 이 중립성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이렇게 걱정을 하는 부분들은 이해를 할 수는 있는데요. 일어나지도 않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미리 걱정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나쁜 일을 많이 해본 사람이 자꾸 나쁜 일이 벌어질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치 편향적인 공수처장이 이렇게 임명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 이때까지도 검찰도 그렇게 정치 편향적인 그런 모습들을 봐왔고 권력기관의 그런 모습들을 봐왔기 때문에 또 그럴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대진 변호사는 과거 정부 때 그런 모습들을 봐왔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러면 지금 공수처장이 관련돼서 정치 중립성을 논한다면 지금 과연 공수처의 일을 대신하고 있었던 검찰은 이때까지 과연 정치 중립적이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예. 정상적인 정권을 뽑으면 공수처장도 정상적인 공수처장이 임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너무 심각하게, 그러니까
개혁이 진전된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봐야지 일어나지 않는 부작용만 받고 뭐 먼저 걱정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네. 오늘 분석들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지금 네 분 말씀하시는데요. 예, 최영호 고문님 무슨 반론을 아니, 하신 것 근데 같은데요? 지금 눈앞에 벌어진 일이 예. 이 성역 없는 수사라는 검찰총장이 지금 정직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그 뭐 이 논리라 따르면은 예. 그 부분은 그럼 어떻게 설명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진짜로 한 번 더 우리 국민들이 이건 너무 과하다 이럴 정도로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예. 장치를 좀 더 해주시는 것이 국민들이 바라는 검찰 개혁의 끝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정치권도 그렇고요. 이제 이른바 이제 법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좀 갈리고 있습니다. 이제 중립성에 대한 이걸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공수처가 과연 중립적일 수 있는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질문입니다.